과학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미래의 삶을 엿보는 시간, 미래가 보이는 저녁입니다. 네, 얼마 전 국내 포털업체 네이버가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을 수천 명에게 잘못 보내는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이효은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가 100, 네. 200도 아니고 2,000명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확하게는 2,222명입니다. 지난 4월 30일 이제 새벽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이 네이버가 애드포스트라고 해서 이제 블로그에 광고를 달면 수익을 나눠주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제 다신 분들한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송을 하다가 시스템 오류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명한테 하나씩 가야 될 원천징수 영수증이 이 하나로 합쳐져 버려서 2,200명 분의 영수증이 2,200명한테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얼마를 받는지까지 다 기록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받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당황했던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정보도 들어있고 다른 사람 것도 다 볼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내 것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사고에 대한 네이버의 조치가 논란이던데 왜 그런 건가요? 이게 그 네이버는 일단 이 사실을 인지한 다음에 바로 이 네이버 메일에 있는 발송 취소 기능이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메일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 발송을 취소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문제는 이 메일을 읽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읽은 사람들 메일도 새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강제로 메일을 삭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능을 새로 만들어서까지. 그렇습니다. 단 이건 네이버 메일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고요. 다른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 메일을 삭제를 해달라라고 좀 요청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내 메일함에 들어와서 내게 도착한 편지를 삭제하고 이게 허용이 돼야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의견이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읽지 않은 편지를 삭제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 읽은 편지를 삭제하는 거는 정말로 이제 원래 있지 않았던 기능을 억지로 만들어서 이제 급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으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했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 개인정보함은 내 사적인 정보가 담긴 곳인데 먼저 연락을 취해서 좀 삭제를 해달라라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사실은 더 중요한데 네이버가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거를 내놨나요? 일단은 급해서 삭제를 하긴 했는데요. 자기들이 어떤 개인 편지함을 열람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개인 정보가 담긴 첨부 파일을 첨부 파일 형태로 보내지 않고 이제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으로 접속해가지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게 암호화를 시켜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데 쓸 용도가 있어서 보낸 거기 때문에 그냥 보내다가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긴 한데요. 좀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좀 했으니까 좀 앞으로는 제대로 된 그런 재발 어떤 대책을 해야겠죠. 만약에 제가 중요한 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실수로 엉뚱한 사람들한테 쫙 보냈다. 그러면 당장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빨리 그 메일을 삭제해 주십시오라고 메일을 보내서 사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농담이 아니고요. 정말로 실제로 이메일을 잘못 보내서 그 낭패를 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을 것 같아요. 제 그리고 생각에도. 이메일 잘못 보내서 낭패를 본 회사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분들이 이 시스템상 직접 수동으로 메일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삭제해달라고 좀 사정을 하는 이런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른 한편 또 그 네이버 메일이나 아니면 몇몇 다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발송을 했을 때 발송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송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빨리 확인하시고 발송을 취소하는 게 낫고요. 또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필수 조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 개인정보 유출이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서 당신 정보가 유출됐습니다라고 이제 알려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어떻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즉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7일 이상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혹시라도 유출된 내용이 1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 관련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바로 신고까지 하셔야만 됩니다. 참 뛰어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서도 수습 방법은 이제 삭제해달라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은 이제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니까 별다른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4차 산업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는 데이터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이제 많이 수집해서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게 실제로는 이 개개인이 활동이란 말입니다. 개개인이 만드는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면서도 또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좀 솔로몬의 지혜 같은 어떤 규제를 빨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들이 한 지금 100여 개가 넘습니다. 15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길면 16개월 넘게 지금 계류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제대로 된 논의도 못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새로운 규칙도 지금 못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어떻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개개인이나 아니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정보 보호를 하는 것을 좀 쓸데없는 비용, 귀찮은 일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개인 같은 경우는 이 어떤 그 SNS나 아니면은 이 홈페이지 이용하실 때 요즘은 그 2단계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디랑 패스워드 입력하고 거기에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까지 받아서 암호를 입력해야지만 들어가는 건데요. 이것만 등록해 두셔도 이 해킹을 굉장히 많이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이라도 등록해 두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완 칼럼니스트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